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17세기 유럽 600명이 넘는 남자를 살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600명이라니 도대체 이 많은 남자들을 왜, 어떻게 살해한 것일까요?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태어난 줄리아 토파나. 그녀의 부모님들은 그녀가 13살 때 모두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1633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토마니아 다다모가 그녀의 어머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아가 된 줄리아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약제사들과 함께 자랐으며 머리가 비상했던 줄리아는 약제에 대한 지식을 빠르게 습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제사들은 아마 그녀의 외가 친척들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외가에서는 긴 세월 약재를 만드는 비법이 전수되어 왔고 줄리아가 그것을 전수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된 줄리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만든 화장품은 인기가 많았고 사업은 성공하게 됩니다. 줄리아는 향수, 크림, 화장수 등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들을 판매했는데 이것이 사업 성공의 비결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해준 히트 상품은 아주 특별한 성분으로 만든 특별한 화장품으로 줄리아의 성을 따 아쿠아 토파나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아쿠아 토파나를 필요로 했고 그녀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쿠아 토파나를 구입한 여성들의 남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을 해 그녀들은 과부가 되었는데요. 이는 아쿠아 토파나의 특별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쿠아 토파나는 화장품을 가장한 황금 비율로 만들어진 독약이었습니다. 아쿠아 토파나에는 여러 가지 독성분이 배합되어 있었는데 그중 벨라돈나는 가지꽃의 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이탈리아 여성들의 동공을 확장시켜 더 아름답게 보이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여성들이 벨라돈나를 눈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눈이 아름답게 빛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의 이 벨라돈나는 사실 독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환각, 경련,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었죠. 그리고 아쿠아 토파나에는 납과 비소 성분도 들어있었는데 독성 강한 납과 비소는 여성들의 화장품으로 많이 이용되어 많은 여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했죠. 줄리아는 이 독성분들을 배합해서 아쿠아 토파나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아쿠아 토파나를 분석해 보았지만 어떤 비율로 배합했는지 그 비밀을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줄리아는 자신의 독약을 크림 형태로 만들어 겉포장에 모든 이의 존경을 받았던 성 니콜라스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병에 넣거나 아름답게 디자인한 화장품 병에 화장수나 파우더 형태로 넣어서 여성들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줄리아는 왜 독약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판매를 했던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독약을 만든 것일까요? 사실 그런 이유보다는 여성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살인이 그녀들을 돕는 것이라니 이는 또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되었고 남성들에게 종속된 모습으로 규정되어졌습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삶을 살아야 했고 만약 그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에는 남성들의 억압과 제한이 가해졌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모든 여성들은 남성들의 아이템, 액세서리쯤으로 간주되었죠. 결혼을 할 때도 남편을 선택할 수 없었고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다가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요.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였죠. 여성들은 또 원하지 않아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했으며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여성들도 많았죠.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던 여성들이 많았고 남편에게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줄리아는 이런 여성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녀의 어머니 토마니아 다다모도 남편을 독살한 것으로 보이며 줄리아의 외가는 대대로 남편들이 빨리 사망을 해서 과부들이 많았으며 줄리아 역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사망을 해 과부가 되었다고 하니 이 집안이 오랜 세월 독약을 사용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죠. 줄리아가 이 일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도움을 줄 여성들을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여성들을 오래 관찰하며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학대받아 고통받고 있으며 그 고통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들.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키고 밀고 하지 않을 여성들을 선택해 조심스럽게 자신의 독약을 제시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전달했고 남편의 포도주나 식사에 떨어뜨려 보라고 하는데요. 독약을 먹은 남성들은 내가 감기에 걸린 것 같곤 하며 으슬으슬 추워하거나 열이 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남편의 몸이 나빠진 것을 확인한 여성들은 다시 줄리아를 찾아 아쿠아 토파나를 구입했고 화장품인 것처럼 화장대에 올려놓았으며 남편의 식사나 포도주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남편에게 독을 먹이게 됩니다. 사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다면 독사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줄리아의 아쿠아 토파나는 아내들이 의심을 피할 수 있게 만든 독약이었습니다. 처음 복용을 하면 감기 증상이 나타났고 두 번째 복용을 하면 복통, 극심한 갈증, 구토, 이질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세 번째 복용을 하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를 하고 위장이 타는 듯한 고통을 받게 되었죠. 아내들은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독약을 먹였고 남편들의 몸은 서서히 나빠졌기 때문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 스스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주변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상속자로 지정하고 나면 아내는 마지막으로 독약을 한 번 더 먹이게 되고 남편은 이어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줄리아가 만든 아쿠아 토파나는 무색무취, 무미였고 당시의 상황으로는 남편의 죽음이 독살임을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든 독약이었죠. 그리고 한 번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 병의 증상을 보이고 사망하게 했기 때문에 남편들은 독감 등 당시 유행하는 어떤 병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게 되죠. 줄리아는 만약을 위해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취해야 할 행동을 미리 교육시켜 두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울면서 남편이 혹시 독살당한 것일 수도 있으니 부검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독살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시는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죽임을 당하던 시대여서 남편을 잃은 아내의 태도가 수상하면 아내가 남편을 저주해서 죽였다는 누명을 써서 처형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내들은 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고 절대 남편의 죽음에 연관성이 있음을 들키지 않았죠. 이후 줄리아의 화장품 사업은 순항을 거듭했고 자신의 딸 지놀라마 스페라와 또 몇몇의 직원을 두고 다양한 화장품을 판매하며 특별한 고객을 유치해 나갑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시작한 화장품 사업은 살레르노, 나폴리, 로마로 확장되게 되죠. 그렇게 20년 동안 화장품 영업을 한 줄리아. 그동안 그녀의 특별한 고객들이 아쿠아 토파나를 구입했고 아쿠아 토파나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으며 그녀들이 철저히 비밀을 지켰기 때문에 줄리아는 오랜 세월 영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한 명의 여성 고객이 아쿠아 토파나를 구입하게 됩니다. 물론 남편에게 심한 학대를 받던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지막 순간 큰 두려움을 느끼며 결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남편이 아쿠아 토파나를 두어 방울 떨어뜨린 스프를 먹으려는 순간 스프를 먹지 못하게 말렸고 남편은 아내가 음식에 무언가를 넣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까지 학대했고 매를 이기지 못한 아내는 줄리아 토파나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아내는 곧 교황청 당국에 체포되었고 줄리아의 고객들은 은밀한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미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아에게 빨리 도망치라는 말을 해주어 줄리아는 서둘러 짐을 꾸려 수녀원에 숨어 있게 되는데요. 수녀원은 성역이어서 함부로 들어와 체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수녀원에 숨어 있다가 다른 나라로 망명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독약을 이용해 많은 남자들을 죽인 것을 알게 된 이들이 폭도가 되어 수녀원을 공격했고 줄리아는 결국 교황청 당국에 의해 체포당하게 됩니다. 줄리아는 그녀에게 독약을 사간 여성들을 자백하도록 강요당하며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결국 자신의 독약으로 600명이 넘는 남자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하게 되는데요. 1659년 7월 줄리아는 그녀의 딸과 그녀를 도왔던 3명의 직원들과 함께 로마의 캄보 데 피오리에서 처형당하게 되었고 그녀의 사체는
그녀를 보호해 주었던 수녀원의 벽 위에 던져지게 됩니다. 줄리아 외에도 그녀의 고객으로 밝혀진 평민계층의 여성들 40명이 잡혀 공개 처형당했는데, 아쿠아 토파나를 구입한 상류층 여성들은 그냥 화장품인 줄 알았지 독약인 줄 몰랐다고 부정하며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17세기 유럽에서 자신이 만든 독약으로 600명이 넘는 남성들을 살해한 줄리아 토파나. 그래서 그녀는 독의 여왕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녀를 끔찍한 연쇄 살인마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고통받은 여성들을 구원해준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녀는 연쇄 살인마였을까요? 고통받는 여성들을 구원해준 구원자였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